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얼굴을 꼬집으라니요? 저도 처음엔 완전히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 넘게 응급실과 내과에서 환자분들을 돌봐온 70대 의사 이건강입니다. 새벽 3시 화장실 가려다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서 바닥에 쓰러진 67세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이라 119를 부를까 고민했지만 그 순간 텔레비전에서 들었던 이상한 방법이 생각났어요. 설마 이런 게 될까? 하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 위집술을 꼬집었습니다. 그 결과는 믿기지 않게도 몇 초 만에 쥐가 사라졌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응급실 의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이 놀라운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응급의학과에서 발견된 이 방법은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잠깐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40대 남성분은 한 달 동안 계속 다리에 쥐가 나는 걸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평소와 다르게 쥐가 풀리지 않더래요. 다음 날까지도 아프고 부어 있었고요. 이틀 후 갑자기 숨이 차서 응급실에 왔는데 검사 결과는 다리 혈전 그리고 폐색 전증이었습니다. 쥐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혈전이었던 거죠. 만약 그냥 넘겼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어요. 이건 그냥 괴로운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알고 나면 혼자 계실 때도 몇 초 만에 쥐를 해결할 수 있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으며 애초에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비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사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80대 어머니께서 밤마다 쥐가 나서 죽을 것 같다며 저를 깨우시는 일이 잦았거든요. 의사인 저조차도 그 순간만큼은 당황스러웠으니 혼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무섭고 답답하셨을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게 정말 되네, 신기하다. 이제는 침실 전화기 옆에 쥐 날 때는 입술 꼭 찝기 5초씩 3번이라고 메모까지 붙여두고 계세요. 그날 밤 어머니가 메모한 단 하나의 말. 입술 꼭 찝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지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정보들이니까요. 특히 이런 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밤에 자다가 쥐 때문에 자주 깨시는 분, 혼자 사셔서 도움 청할 사람이 없는 분, 젊은 의사들한테 물만 많이 드세요 소리 듣고 답답하신 분들 말이에요. 구독도 꼭 해주세요. 무료이고 앞으로도 우리 연령대에 정말 필요한 건강 비법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쯤에서 잠깐 숨 돌릴까요? 여러분도 지금 다리 한번 쭉 펴보세요. 곧 알려드릴 방법을 직접 따라해 보실 수 있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 쥐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젊은 의사한테 가면 물 많이 드시고 마그네슘 드세요 라고 하죠. 맞는 말이긴 한데 현실은 어떤가요?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야 하고 그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악순환이 반복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답답한 이유예요. 이론은 맞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조언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실용적인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만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우리 나이에 왜 쥐가 더 자주 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저걸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가장 큰 원인은 혈액순환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져요.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어서 피가 잘 안 돌게 되죠. 그래서 같은 자세로 오래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면 근육이 깜짝 놀라며 꽈배기처럼 뒤틀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먹는 약들의 부작용이에요. 고혈압약, 관절염약, 이뇨제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의 전해질을 빼앗아 가거든요. 특히 마그네슘이나 칼륨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요. 세 번째는 근육량 감소죠. 60대가 넘어가면 매년 근육이 점점 줄어들어요. 특히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온도 변화예요. 밤에 이불이 벗겨지거나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아서 다리가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쥐가 나기 쉬워져요. 자, 이제 원인은 알았으니까 해결법을 알아볼까요? 그런데 잠깐 정말 중요한 얘기부터 해야겠어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40대 남성분 기억나시죠? 그분처럼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한쪽 다리만 계속 붓고 만져보면 열이 나는 경우, 쥐가 풀리지 않고 몇 시간씩 계속되는 경우, 다리 색깔이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해지는 경우예요. 그리고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거나 저린 증상이 함께 오면 정말 위험해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근육 경직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들부터 말씀드리면 종아리에 쥐가 나면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라고 하죠. 맞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쥐가 심하게 나면 움직이기조차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목 쪽에 쥐가 나면 오히려 그 부위를 손으로 꾹꾹 눌러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또 종아리 뒤쪽에 승산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까치발을 들었을 때 종아리 뒤쪽에 움푹 파이는 그 부분 말이에요.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5초 이상 세게 눌러주면 쥐가 빨리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방법들이죠. 문제는 이런 방법들의 한계예요. 쥐가 심하게 나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거나 혼자 계실 때는 정말 난감하잖아요. 바로 이럴 때 제가 오늘 알려드릴 특별한 방법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방법을 처음 들으면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의심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이 방법은 미국의 한 응급의학과 의사가 발견한 건데요. 응급실에서 다리 쥐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우연히 발견했대요. 처음에는 의료진들도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 시도해 보니 정말 효과가 있더래요. 우리나라 한의학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부위는 경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분을 자극하면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서양의학에서는 이걸 자율신경계 반사라고 설명해요.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우리 몸의 신경계가 자동으로 반응해서 다른 부위의 근육 긴장을 풀어준다는 원리예요. 이름이야 어떻든 중요한 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제 80대 어머니도 처음에는 그런 소리 말도 안 된다고 웃으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밤중에 쥐가 나셨을 때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셨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려면 몇 가지 요령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충분히 세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약하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아프더라도 정말 세게 해야 해요. 그리고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야 해요. 보통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로 그 비법을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신 그 비법을 공개할 시간이에요. 혹시 간단한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우리 몸에서 다리와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얼굴이죠.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 얼굴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다리 쥐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어디냐고요? 바로 위집술 중앙 부분입니다. 다리에 쥐가 났는데 입술을 꼬집는다고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실제 사례들을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쥐가 나면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윗입술 가운데 부분을 꽉 꼬집어 주세요. 다리의 힘은 최대한 빼고요. 5초에서 10초 정도 꼬집기를 반복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반드시 세게 꼬집어야 해요. 살살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더라도 정말 세게 껴집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꼬집는 걸 반복해 주세요. 보통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면 놀랍게도 통증이 사라져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7세 김할머니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한밤중에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서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들었던 이 방법이 생각나서 윗입술을 꼬집으셨대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어서 역시 헛소리였구나 하고 포기하려 했는데 워낙 아파서 더 세게 계속 꼬집으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적처럼 쥐가 순식간에 풀리더래요. 할머니는 저한테 선생님, 그 순간 정말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기지 않게 아픔이 사라지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자세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심지어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서양의학에서는 자율신경계 반사라고 설명해요. 입술 부위를 강하게 자극하면 우리 몸의 신경계가 다리, 근육으로 보내던 경직 신호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경락 이론으로 설명해요. 우리 몸의 모든 부위는 보이지 않는 경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분을 자극하면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준다는 원리예요. 어떤 설명이 맞든 중요한 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 젊은 환자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밤중에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서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워하는 중에 이 방법이 생각났대요. 119를 부를까 고민할 정도로 아팠는데 죽을 힘을 다해 윗입술을 꼬집었더니 놀랍게도 쥐가 풀렸다고 해요. 그분은 저한테 이 방법이 제 목숨을 구했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이분도 처음에는 한번 꼬집어서 효과가 없었는데 워낙 아파서 계속 반복했더니 효과가 있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릴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다리를 X자로 꼬는 건데요. 이 방법은 바닥에 앉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정말 효과적이에요. 먼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무릎은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발목과 발 부분만 서로 교차시켜 X자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즉, 무릎은 그대로 바닥에 붙어 있고 발목부터 발까지만 서로 교차시키는 거예요. 오른쪽 발목은 왼쪽으로, 왼쪽 발목은 오른쪽으로 가게 해서 발목이 서로 엇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발목만 X자로 교차시키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압박되면서 혈액순환이 바뀌게 돼요. 놀랍게도 이 자세를 30초만 유지해도 금세 쥐가 풀리기 시작해요. 대부분의 경우 30초 이내에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제 70세 아내도 처음에는 그런 이상한 자세가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번 시도해보고는 어머나 정말 금방 좋아지네라고 놀라워했거든요. 이제는 쥐가 날 때마다 이 방법을 먼저 사용해요. 물론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쥐가 났다면 먼저 윗입술 꼬집기를 시도한 후에 조금 나아졌을 때 이 방법을 써보세요. 이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혈자리 지압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릉천이라는 혈자리예요. 무릎 바깥쪽 바로 밑에 있는 살짝 움푹 들어간 곳이에요.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세게 눌러주면 근육 뭉침이 완화돼요. 두 번째는 삼음교라는 혈자리예요. 발목 안쪽 복숭아뼈에서 손가락 4마디 정도 위쪽에 있어요. 이곳을 5초간 세게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쥐가 빨리 풀려요. 이런 혈자리 지압이 효과적인 이유는 막힌 경락을 뚫어서 기혈순환을 회복시키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세게 그리고 반복해서 자극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효과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세게, 반복, 빠르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지만 정말 기억하셔야 할 건 위집술 꼬집기예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누워 계실 때는 윗입술 꼬집기, 움직일 수 있을 때는 다리, X자 꼬기, 그래도 안 되면 혈자리 지압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께서도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효과를 보셨다면 꼭 댓글로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얼마나 빨리 효과가 있었는지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놀랐다 같은 솔직한 후기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런 응급처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애초에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겠죠? 이제부터는 제가 제 가족들에게 직접 알려주고 효과를 확인한 예방법들을 공개해 드릴 거예요. 이 방법들만 잘 따라 하셔도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그 끔찍한 고통에서 많이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쥐가 애초에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해결법이 있어도 미리 막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겠죠? 이 방법들은 제가 제 80대 어머니와 70세 아내에게 직접 알려드리고 실제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에요. 복잡하지도 않고 돈도 안 들어요. 먼저 취침 전 황금 습관 3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5분간 발을 담그세요. 우리 나이에는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중요한 건 물 온도예요.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잠자리에 들 때 발끝을 약간 높이세요. 베개를 하나 더 사용해서 발밑에 살짝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리의 혈액이 심장 쪽으로 더 잘 돌아가면서 쥐를 예방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처음에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베개 없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실 정도로 효과를 보셨어요. 세 번째, 이불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다리가 차가워지면 쥐가 더 잘 나요. 전기장판을 사용하시거나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도 좋은데요. 양말이 너무 꽉 조이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느슨한 걸로 선택하세요. 이제 제가 특별히 개발한 마법의 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하여 안녕 쥐야 차입니다. 우리 몸에 부족하기 쉬운 마그네슘, 칼륨, 칼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해주는 정말 신기한 차예요. 준비물은 집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감자 1개, 우엉 1뿌리, 대추 5개, 그리고 물 1리터면 돼요. 만드는 법도 정말 간단해요. 감자는 껍질째 얇게 썰고 우엉은 깨끗이 씻어서 어슷하게 썰고 대추는 씨를 제거한 후 반으로 잘라주세요. 이것들을 모두 냄비에 넣고 물 1리터를 부은 다음 약한 불에서 30분간 끓여서 식혀 드시면 돼요. 이 차를 매일 저녁 한 잔씩 드시면 예방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감자에는 칼륨이, 우엉에는 마그네슘이, 대추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제 아내도 처음에는 감자 우린 물이 맛이나 있을까? 하며 의심했지만 지금은 매일 저녁 한 잔씩 즐겨 마셔요. 쥐가 나는 빈도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마법의 1분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신 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10초 동안 유지하시고 다른 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두 다리를 모두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발끝 쪽으로 손을 뻗어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루 단 1분만 투자하셔도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다리쥐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응급처치 방법은 이거예요. 윗입술 중앙 꼬집기를 5초씩 세게 반복하기, 일어서서 발을 바닥에 딛기, 다리를 X자로 꼬고 앉기, 그리고 혈자리 지압법. 예방 방법은 이거고요. 취침 전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잠자리에서 발끝,
살짝 높이기, 따뜻하게 유지하기, 안녕 쥐야 차 마시기, 그리고 1분 스트레칭. 핵심만 기억하세요. 3개, 반복, 빠르게. 그리고 위집술 꼬집기.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다리 쥐로 인한 고통에서 많이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것은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큰 노력보다는 작지만 꾸준한 관리가 더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기적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돼요. 무료 구독도 꼭 해주세요. 돈은 한 푼도 안 들면서도 앞으로 우리 연령대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비법과 어지럼증을 뿌리 뽑는 특급 방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니까 구독 꼭 해두세요. 특히 주변에 다리 쥐로 밤잠 설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밤에 자주 쥐가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생명줄 같은 정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댓글로도 소통해요. 오늘 영상 중에서 가장 신기했던 방법은 무엇인지 실제로 써보시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특히 위집술 꼬집기 방법을 써보시고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같은 솔직한 후기를 남겨주시면 같은 고통으로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꼭 당부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아무리 효과적이라고 해도 만약 쥐가 자주 나면서 다른 이상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한쪽 다리만 계속 붓거나 쥐가 몇 시간씩 지속되거나 다리 색깔이 변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면 꼭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라요. 건강한 노후는 우리 모두의 소원이잖아요. 작은 불편함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더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밤부터 당장 써먹으실 수 있는 정보들이니까 꼭 실천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